지출의 주요 개념과 업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도 표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자, 예산 집행 품위부터 시작해서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까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예산 집행 품위는 우리 세출 예산에 편성된 걸 집행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결제를 받는 거고요. 원장님 결제가 끝나면 실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견적서를 진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고 이 금액이 마음에 든다면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업체한테 언젠가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원인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라고 에듀파인상에서 하시면 되고요. 업체로부터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검사 검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물건에 이상이 없다면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대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지출 결의서란 걸 작성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업체한테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출부, 현금출납부 이런 것들은 에듀파인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증빙서류 편철 및 보존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징수부 그리고 지출부, 현금출납부 이런 것들을 뽑아 놓으셔서 그리고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예산 집행 품위입니다. 품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어렵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품자는 품자예요. 엿줄 품자. 그리고 의자는 의논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품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세출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이거를 품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 예산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4 용지를 당장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A4 용지 한 박스에 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박스를 사야 됩니다. 그럼 20만 원이죠. 그걸 사겠다고 원장님한테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예산에 사무용품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만 원에 대해서 내가 A4 용지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원장님한테 결제를 받는 것. 이게 품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품위를 에듀파인상에서 품위를 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무용품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품위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사무용품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품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는 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 10박스, 그리고 규격은 80g짜리 중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품위서를 원장님한테 결제를 올리고요. 원장님이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문구사로부터 A4 용지 80g짜리 중질지 10박스를 사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겠죠. A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았는데 2만 원이고 B라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았는데 19,5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약을 할까요? 500원 싸지만 19,500원짜리로 하겠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평소에 거래하는 문구 업체가 있다면 사실 거기서 그냥 1인 견적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를 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금액이 싼 업체한테 같은 조건이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교 견적,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에서 거래하는 문구업체라든지 공사업체가 있다면 2천만 원 이하, 이거는 추정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추정 가격은 부가가치세 뺀 금액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빼고 2천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00까지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업체로부터 견적만 받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1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랑 계약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인이나 3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로부터 다 견적을 받아서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견적서는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 전기가스나 수도는 우리가 견적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다 쓰고 난 다음에 쓴 금액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그리고 임차 및 용역 계약. 100만 원 이하 물품 많이 구매하고 100만 원 이하 계약도 많이 하실 텐데 이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견적서 그 징구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견적서는 우리가 품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 금액을 알아야지 품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업무 실무상으로는 견적은 다 받는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구매에 대해서도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 여기는 견적서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거래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들 출력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출력만 해 놓으시면 견적서도 필요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적서까지 받았습니다. 자, A4 용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A4 용지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2만 원 곱하기 10박스 20만 원이다.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자, 사실 20만 원짜리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승낙사항이라고 해서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 계약서 2장을 출력해서 도장 찍고 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는 다른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서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립유치원은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데요. 거기에서는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지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이 계약서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3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원장님 직인으로 기명 날인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든 아니면 승낙사항을 받았든 계약이란 건 이루어졌잖아요. A4 용지를 사기 위해서 그 업체랑 우리는 계약이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20만 원을 결국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우리 유치원 회계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위한 원인 행위가 된 겁니다. 그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 행위를 해서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확정이 되는 것. 그래서 에듀파인상에서는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한과 동시에 지출 원인 행위란 걸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약에 의한 지출 원인 행위와 계약에 의하지 않은 지출 원인 행위가 있는데 계약은 공사, 물품, 용역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을 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보수 이런 법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 원인 행위 하지 않고 바로 품위하시고 난 다음에 지출 결의해서 지급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생략은 전기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은 아까 견적서도 필요 없었고요. 계약서 작성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및 검사 검수인데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한테 실제적으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A4 용지 20박스가 10박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신청한 대로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검사 검수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물품의 규격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A4 용지 80g짜리 중질질을 시켰는데 75g짜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걸 검사라고 하고요. 검수는 수량이 맞는지 훼손된 건 없는지를 확인한 걸 검수라고 합니다. 10박스 시켰다면 10박스가 다 와야 되겠죠. 근데 이 검사 검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통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건 오면 규격에 맞는지 수량은 제대로 왔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납품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납품까지 다 끝나고 검사 검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요. 이 업체가 그러면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겠죠. 청구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이 청구서를 접수받는 데는 통장 사본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통장 사본과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거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를 했다면 증빙 서류, 공사 전후 사진, 그리고 기타 증빙 서류들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의 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면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증빙사진, 통장 사본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제출 받으셔서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대가 지급하기 이전에 지출 결의서라는 걸 에듀파인상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지출 결의서라는 건 뭐냐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지출 의사라든지 정당한 체주가 맞는지, 그리고 대가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품위를 할 때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위를 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했었는데, 지출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예산에게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썼다면 280만 원이 남아있죠. 근데 그게 처음에 썼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계속 그렇게 썼다면 300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하면 여기서 지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산액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채권자인지는 뭐냐면, A라는 업체한테 물건을 구입을 했으면 A라는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리고 통장 사본이 A라는 업체가 맞는지를 확인한 거를 정당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지출 정빙 서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라든지 각종 서류들 제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교직원 급여 지급 시에는 원청 징수액을 차감했는지, 선생님들 인건비 지급할 때 본인 부담 4대 보험료 떼시잖아요. 그걸 제대로 차감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출 결의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업체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 이거 대가 지급인데요. 대가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5일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지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현금 지급 시에도 영수증을 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금 영수증 중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그걸 발급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남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유치원장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그 옆에 있는 풍물시장 가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시장에서는 카드를 거의 안 받는다. 그리고 카드 등록도 안 돼 있는 데도 많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만 원 미만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간이 영수증이라고 또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요. 물건을 100만 원 이상 사용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양하셔야 되겠죠, 사실. 그리고 다른 그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랑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 편찬 및 보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빙서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 과목별로 목별로 이제 편성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순서대로 편찬을 합니다. 그럼 이걸 편찬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출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순서대로 편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품위 요구 서류, 품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품위 요구 서류가 제일 아래쪽에 깔리면 됩니다. 그러면 품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견적 받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서, 견적서, 계약 구비 서류를 그 품위서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체 청구서와 청구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업체에 지급한 그 증빙 서류, 무통장 입금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듀파인에서 출력한 지출 결의서, 이렇게 편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순서대로 이게 가장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다면 품위 요구 서류가 가장 밑에 깔리면 되고, 그리고 지출 결의서가 가장 위에 올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건의 지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 출납부를 뽑았을 때, 아니면 지출부를 뽑았을 때 한 달 동안 몇 건의 지출이 있잖아요. 만약 20건의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20건의 지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20건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빙서류를 편철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원이 회계사무소에 영수증을 맡겼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줬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편철하시면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유치원들을 많이 다녀봤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해주는 건 좀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전 수입과 지출 결의서라는 그 지출 결의서 하나에 영수증만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수증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 관련 서류들도 같이 편철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